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학생부가 빠지면 학생부에 이제 여러 항목들이 빠지잖아요. 이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겠죠. 예. 뭐 점검해 드리면 뭐 독서 활동도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상 경력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자율 동아리도 빠지게 되고 뭐 이렇게 많이 빠지죠. 그러면 이제 최고 내신이 최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 아까 제가 유튜브 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대학 유튜브 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고대가 유튜브 할 때, 그래서 그 고대가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요. 공개를 해놨으니까 이거 숫자 안 보여요,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채팅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혼자서 뭐 또 식구들 있으면 그냥 속으로 되뇌이시면 돼요. 2022학년도 학교 추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대 교과 전형이에요. 학교 추천이라는 교과 전형입니다. 자연계라고 돼 있고 70%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이게 이제 내신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어디가의 70% 컷하고 같은 컷인데 자. 내신이 최고냐는 저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가 내신이 이렇게 어떻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더 제가 옆에 겹쳐보면 여기에 보시면 학업 우수라고 적혀있죠. 이건 종합전형이에요. 이게 종합전형인데 이 딱 봐도 여기는 1점대고요. 여기는 2점대들이 쭉 있잖아요. 그 1점대가 몇 개 없고 2점대가 쭉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이 있고 내신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내신이 무조건이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그 대학의 내신의 범위에서 우리 아이가 벗어난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종합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내신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사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 내신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의미로 내신이 최고냐고 물어보면 그건 학생부가 빠지기 전에도 학생부가 간소화되기 전에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초점이 뭐냐면 학생부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학생부의 여러 항목들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신이 절대적이냐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내신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내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범위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내신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내신을 보고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그리고 내신과 다르게 무언가 다른 부분으로 뽑는 전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전형과 제 손에서 먼 전형하고 제 손에 가까운 전형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두 개 같은 과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줄이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공학과가 학업 우수에는 반도체공학과가 있는데 저쪽에 그 학추에는 반도체공학과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열이 안 맞아요. 열이 안 맞는데 제가 이제 지금 네모 친 게 지구환경과학과라는 건데 지구환경과학과는 학추는 1.93인데 70% 컷이 그 다음에 학우는 학업 우수형은 2.7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건축학과 같은 경우도 학추는 1.89인데 저쪽에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그 학우는 2.4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기본적으로 저 상황에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내신이 최우선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이 학추가 있고 그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전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이 최고다라고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고대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애가 5등급이다. 그러면 5등급이면 활동 굉장히 뛰어나지 않다면 가기가 어렵겠죠. 물론 계열적 가평에 가면 5등급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걸 갖고 뭐 그게 특목고니 자사고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모르죠. 대체로는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특목고 자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걸 특목고 자사고라고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교과 중심 전형으로 가는 거고, 근데 내신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종합 전형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우수하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우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우수한 점을 활용하는 거지, 내신이라는 게 모든 것의 답이다 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온라인에서 그 말씀을 드려보면, 내신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게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을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학생부의 여러 항목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빠지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올해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마치 내신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이 고등학교에 보낸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아니에요. 잘못 없어요, 학부모님들한테. 그 고등학교를 보낸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생산적이고 건강한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어떤 한 과목을 망쳐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생산적이고 건강한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시련을 만났을 때, 다른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로 크는 거잖아요. 단순히 대학을 가는 거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현재에 맞는 전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현재에 맞는 전형을 찾는 거고, 그 전형을 찾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전형 요소를 조합하는 거거든요. 전형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드리자면, 전형이라는 건 전형 요소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맞는 전형을 찾는다는 거는 전형 요소의 특성 중에 우리 아이는 어떤 거가 제일 뛰어난가, 어떤 걸 잘하나 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를 잘한다는 거는 전형 요소 중에 어떤 걸 우리 아이는 써먹어야 되는가 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 건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어떤 전형 요소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 요소가 있느냐? 그 전형 요소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5가지의 전형 요소가 있고, 이 5가지의 전형 요소가 하나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게 하나 더 들어오지 않는 한 입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전형 요소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전형 요소를 갖고 대학을 간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의 전형 요소 중에
우리 아이는 어떤 것이 더 뛰어나 보이고, 그리고 역시 상대평가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전형 요소가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의 학생부를 바라볼 때,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을 바라볼 때 그걸 전형 요소로 봐야 되고, 그 전형 요소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전형 요소를 갖고 비교하는 거, 우리 아이의 전형 요소들끼리 비교해 보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지금은 그래서 평가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전형 요소가 어떻다라고 평가하지 말고 그 각각의 전형 요소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끌어올리는 게 하실 일이지, 이것들 중에 어떤 전형 요소가 가장 뛰어나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전형 요소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하실 일이다. 근데 1학년 학부모님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라는 거의 전형 요소를 지금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수능과 관련된 전형 요소가 전형 요소를 더 높이기 위해서, 수능과 관련된 전형 요소를 더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교과라는 것들의 전형 요소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활동이라는 전형 요소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2학년인데 교과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럼 그 물 건너갔다라는 기준부터 정해야죠. 아까 맨 앞에 있던 것처럼 목표 대학이 뭔데, 그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과가 너무 멀리 있어. 그러면 그 교과가 너무 멀리 있는데, 그러면 수능이라는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 수능을 위해서 끌어올리길 노력하는데 그럼 교과를 버려도 되냐? 교과를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교과 중에 수능과 관련된 교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과 관련된 교과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과를 버린다는 게 1등급을 맞지 않는다는 거지, 교과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지금 9시 50분인데 엄청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저 5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올릴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올리는 거가 가장 근본적으로 입시를 하는 본질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비교과는 어딨죠? 교과, 비교과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비교과는 어딨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비교과라는 거는요, 교과가 아닌 모든 거예요. 교과가 아닌 모든 거. 논술은 대학별고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가 아닌 모든 거예요. 근데 교과가 아닌 모든 걸 비교과라고 하는데, 비교과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거는 교과 전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최근에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출결과 봉사가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봉사는 이제 완전히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봉사는 거의 없어졌고 출결이 남아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출결은 정량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결석이 몇 개다. 그러면 며칠을 결석했다. 그럼 그 며칠 결석한 걸 가지고 교과 위주 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에서 정량 평가를 하는 거지, 비교과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걸 제외하면 비교과라는 용어는 없어요. 왜? 비교과라는 용어는 왜 없냐? 학종에서도 교과라는 용어는 없어요.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모든 서술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교과, 비교과로 나누지 않아요. 그냥 서류라는 말을 쓸 뿐이지. 그리고 그 서류 안에는 학생부의 모든 서술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비교과라는 용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병적으로 비교과라는 말을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비교과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구시대성, 그러니까 비교과라는 것 자체가
마치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교과라고 하면 안 되고 활동이란 용어를 써야 되고 그 활동이란 용어를 씀으로써 활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과 구체적인 영향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활동이란 용어예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굉장히 그 낯서신 분들은 애가 왜 이렇게 흥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면서 저한테 막 감동받으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날이 좀 있는데 오늘 좀 그러네요. 제가 말하면서 저 스스로 막 저한테 말 잘한다 막 이러면서 감동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형 요소라는 측면에서 활동이라고 제가 저렇게 적어놓고 비교과라는 거는 그 이전에 잘못된 학종에 대한 인식 그 학종에 대한 그런 인식들 자체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네, 톰톰 제가 자주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저 팔불출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김미란님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감동.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 전형 요소가 5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개. 이 대학별고사에는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달라졌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달라졌죠? 조합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조합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결합이 아니라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은 그냥 전형 요소를 이렇게 뚱뚱 이렇게 합쳐 놓는 거죠. 근데 조합은 이거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조합이라는. 그러니까 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비율로 놓는단 말이에요. 각 전형 요소별로 비율로 놓는 비율로. 그래서 각 전형 요소별로 예를 들어 교과와 뭐 실기, 교과와 수능, 뭐 교과와 서류, 교과와 활동, 교과와 면접, 뭐 이런 식으로 교과와 논술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이렇게 각각을 비율로 넣어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한단 말이에요. 조합을 했으니까 이게 반영 비율이 존재하고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전형의 기본 핵심이고 그래서 현재에 맞는 전형을 찾는 거고 그 현재에 맞는 전형을 찾는다는 건 우리 아이가 가장 뛰어난 전형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다. 그리고 그 뛰어난 전형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전형을 찾아서 거기에 지원하면 된다. 이제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멈췄었죠, 화면이. 이제 괜찮잖아요. 잠깐 멈췄었죠, 잠깐. 괜찮아요. 지금 막 이제 막 정지 이렇게 막 치시는데, 이게 늦어가지고, 네네네네. 네네. 이제 돼요. 이제 되죠? 이제 됩니다. 네. 집중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건 무슨 전형이라고 무슨 전형이라고 할까요? 이건 무슨 위주 전형이라고 할까요? 이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무슨 위주 전형이죠? 제가 여기 교과 전형이라고 안 하고 다 위주라고 했잖아요. 위주. 이렇게 다 위주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것도 교과가 80%니까 교과 위주 전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